10년, 50년,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간과 시간을 넘어 누구든 만날 수 있게 해주며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까지도 넘나들 수 있게 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상상 속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인류의 진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세상을 바꾼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이 기술은 우리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꿈 같은 일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SF 영화 속 영웅이 입었던 만능 수트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양질의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말로 인간을 위한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인공지능과 5G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일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신체 강화 기술은 머지않아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스스로 더 강해지고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 과연 우리는 신기술과 함께 신인류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기계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 현장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현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장에서 우리의 몸을 다치지 않게 보호할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는데요. 사람의 몸에 부착하는 외골격 타입의 이 로봇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고강도 반복 동작을 할 때 유용하죠.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전투나 구조 작업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형태의 로봇을 착용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 부릅니다. 강한 체력이나 근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강도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로봇 분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 기술력은 나날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센서, 구동기, 제어, 알고리즘 등등의 기술이 적절히 최적화돼서 구동되는 게 로봇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의 어떤 기술, 인간공학이 더해져서 이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구성이 되는데요. 사람이 착용을 해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외골격 기술하고요. 작은 사이즈이면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구동기 기술, 그다음에 사람의 의도를 인식을 해서 제어하는 제어 기술이 웨어러블 로봇만의 전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은 지금까지 소개된 여느 로봇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의 몸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움직임을 잘 따라와야 하고 착용자와 로봇 간의 합이 맞아야 하기에 단순히 강한 힘을 내는 로봇, 그 이상의 기술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착용했을 때 몸에 무리가 안 가도록 좀 가벼운 소재가 적용이 되어야 됐고, 쪼그려 앉는다던가 뭐 다리를 벌린다던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입고 있는 로봇이 작업에 방해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유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고, 외골격 로봇은 옷처럼 입을 수 있어야 해서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성을 지닌 소재가 사용되고요. 탄성을 갖는 구조와 큰 힘을 내는 구동장치가 모두 사용됩니다.
분야에 따라 작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작업자의 몸에 맞는 맞춤 제작 또한 필요한데요. 기업은 외골격과 구동 모터, 부품 등을 모듈화해 장난감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죠. 유압이나 전기 모터 등 구동 방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조립이 완료된 로봇의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일단 로봇이 작동하면 먼저 프리 모드가 적용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업자의 움직임에 부담이나 방해가 되지 않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보조 모드에 들어가면 강력한 모터가 구동되면서 무거운 짐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탑재된 고출력 구동기가 허리, 다리 등의 특정 부위에 힘이 가해질 때마다 근력을 보조해 신체가 받는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데요. 노동 강도가 센 곳에서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품 제조, 중공업 제조, 건설업 등등 근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피로도가 많은 작업들에서 이 본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은 출시 후 큰 호응을 얻으며 실제 다양한 근로 현장에 투입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자는 2011년 약 5,000명에서 2020년엔 약 10,000명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그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AI의 개발이 큰 화두가 됐는데요.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능 외에 다른 인간이나 생명체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역할도 인공적으로 구현해서 더 뛰어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용도로, 의학적으로는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여러 첨단 기술과 융합 또한 시도되고 있죠. 신체를 강화시키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처럼 디바이스를 이용해 신체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술이 있고요. 컴퓨터와 스마트 공간을 활용해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지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시각과 인공청각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신체 강화 기술에는 인간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다는 인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웨어러블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전한 로켓 기술이 바탕입니다. 다른 행성을 탐험할 때 어떤 복장을 갖추어야 좋을지 연구하다 나온 아이디어가 외골격이죠. 2000년대 들어서 군사 장비로 연구 개발되다 산업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 후 웨어러블 로봇은 전 세계 여러 기업과 근로 현장에 보급되면서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는 수트들의 좀 큰 차별점,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 구동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넘게 이 근육을 모방한 가볍고 또 파워 덴시티가 높으면서 유연한 그런 구동기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일명 저희는 이제 줄꼬임 구동기 TSA라고 하는데 유연하면서도 큰 파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근력 강화 수트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줄꼬임을 이용한 기술은 매우 오래전부터 인류가 이용해온 기술입니다. 두 개의 줄이 교차된 상태에서 꼬임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줄 양극단에 연결된 물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를 이용하면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이 방식은 줄의 유연한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 물체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환 교수 연구팀은 이 줄꼬임 방식을 적용한 근력 보조 장치를 고안해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It is basically a simple concept. One side of the string is connected to the motor, the other side is connected to the load. Twisted string actuators have many advantages. For example, it is lightweight, it is compliant, it is soft. Most importantly, it is flexible. It can be used in many wearable robots, exoskeletons. 연구팀이 목표로 했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줄꼬임 구동 장치가 고안되고 마침내 이를 이용한 몸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근력 보조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치 역시 착용자가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근력을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연구팀은 이 장치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재활 역할까지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에 장착된 액추에이터가 골반에 위치한 구동축을 회전시키는데 이때 근력이 상체 아래에서 위쪽으로 발생하면서 짐을 들고 있는 작업자의 신체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여기 있는 장갑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다이얼은 로봇이 낼 수 있는 보조력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검지에 놓여 있는 버튼으로는 큰 힘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입니다. 장치가 의도한 대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간단한 실험을 위해 10kg에 해당하는 무게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작업자가 상자를 들어올리자 액추에이터가 작동하면서 근력을 보조해주기 시작하는데요. 10kg의 무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들 수 있는 무게지만 반복해서 들어올리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근력 보조 로봇을 착용한 작업자는 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사람이 직접 어떤 물건을 핸들링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현장들이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장에는 아직은 인간이 이런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건설 현장에 인부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에 이런 기기들이 보급이 된다면 상해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한 함께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현장은 여전히 많습니다. 건설 현장처럼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선 더더욱 그렇죠. 현재 기술로도 가까운 미래에도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유연한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당장 실현 가능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로봇 장갑처럼 말이죠. 손에 끼우기만 하면 무거운 물건을 오랫동안 꽉 쥘 수 있는 악력 보조 장갑입니다. 웨어러블이라는 게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장치인데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근육이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센서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단일 센서라는 거는 센서 하나만으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된 행동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운동신경은 뇌에서부터 척추를 거쳐 뻗어나와 몸의 각 근육에 연결됩니다. 뇌에서 오는 전기 자극이 근육으로 전달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우리의 신체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근전도라고 합니다.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팔에도 수많은 근육들이 존재하는데요. 각 근육들의 복합적인 움직임이 손과 손가락에 전달되면서 우리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손의 형태를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띠를 두르듯 팔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근전도 센서를 부착해야 하지만 안주홍 교수 연구팀은 단 한 개의 센서로 근전도를 빠짐없이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력 증강 로봇 장갑은 포착된 근전도 신호를 해석한 뒤 사용자가 악력을 사용할 때를 구분해 장갑이 쥐는 동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과연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한 사람은 장갑을 착용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센서를 부착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센서를 부착한 사람이 악력을 발휘하자 장갑이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움켜쥐는 동작을 취하는데요. 센서를 부착한 사람의 근전도 신호를 토대로 장갑이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동작의 정확성입니다. 악력 증강 장갑은 사용자가 악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 정확히 작동해야 하고 악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작동하지 않아야만 실용성이 있죠. 팔 근육에서는 강한 동작에서든 약한 동작에서든 근전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야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밀고자 할 때 갑자기 악력을 도와주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은 커다란 위험이 있는 그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재밌는 거를 발견한 게 이 손목 부분 여기에 이제 센서를 붙이면 센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강한 악력을 낼 때만 그 신호를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작을 할 때는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신호만을 이용해서 악력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죠.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신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동작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악력 증강 장갑의 정확도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실제 소방관들과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충분한 악력이 정확히 발휘되는 것을 확인해 실용성이 입증되었죠. 악력 증강 장갑은 단순히 큰 힘을 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섬세한 신체 구조를 정확히 읽어내고 거의 동일하게 동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명체가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다 우리가 이제 흉내내고 더 강하게 이제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게 과학기술의 어떤 본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인간의 생명체의 근육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수축 이완하는 이제 그런 소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F 영화와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기대어 인간과 닮은 기계나 로봇의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닮은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부터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주장까지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인간과 닮은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건 그 너머에 있습니다. 최첨단 공학 기술로 인간의 겉모습을 닮은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인체의 본질적인 운동 방식, 즉 인간의 근육을 재현해내면 더 엄청난 신체 강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상욱 교수 연구팀은 이런 상상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모방한 연구 결과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저희 그 인공근육은요, 이제 2가지 이상의 소재가 결합해서 복합 소재 형태로 된 물질입니다. 고분자 물질로 새로운 나노 형태를 만드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꽤 오래 전부터 이 구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그 화학적으로 결합된 액정 물질은 이 액정이 온도가 변하게 되면 분자의 형태가 바뀌면서 수축 이완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액정 물질이란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를 띠는 신소재 물질로 휴대전화와 TV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액정 물질의 경우 전압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공근육에 사용되는 액정 물질은 열의 유무에 따라 움직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재료는 RM8이라 불리는 반응성 액정 물질입니다. 이 액정 물질은 다른 분자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액정 사이를 유연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화학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광개시체와 혼합합니다. 이것이 인공근육의 기본 재료가 되죠. 인공근육은 모두 4가지 물질의 혼합체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고체지만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극에 반응할 수 있고 중량이 물체를 들어올릴 때에도 단단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각 물질들이 인공근육에 그러한 능력을 주는 거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3가지 혼합한 원료에 사슬 연장제 N-부티라민을 넣고 높은 열로 가열을 하면 마침내 액정 물질과 광개시체가 단단히 고정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래핀을 넣어줍니다. 그래핀은 탄소에서 얻은 2차원 구조의 신소재입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 전지, 자동차와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핵심 소재로 주목받으며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죠. 인공근육 연구에서도 바로 이 그래핀이 핵심인데요. 이 그래핀을 건조시키게 되면 높은 점성을 지니게 되는데 바로 이 물질을 가공해 인공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육은 여러 개의 근섬유들이 다발을 이룬 형태입니다. 인공근육 또한 3D 프린터를 이용해 매우 얇은 가닥으로 성형되는데요. 자외선을 쪼이면 근육과 같은 성질을 갖는 구조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실용성 있는 인공근육 소재가 로봇 산업과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비대면 과학기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인공근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인공근육은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가기화된 액정이나 물질 자체가 좀 아주 약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그 움직임이 좀 약한, 힘도 약하고 에너지가 약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결합했더니 이제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외부에서 빛만 줘도 빛이 내부에서 그래핀에 의해서 열로 바뀌어서 순식간에 매우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어떤 근육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빛과 열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인공근육.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해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실험해보죠. 적외선 레이저를 준비하고요. 레이저가 닿자 순식간에 수축을 시작합니다. 레이저가 사라지면 곧바로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데요. 이 같은 수축과 이완은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연구팀은 인공근육을 다양한 형태로 성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육의 형태가 아닌 손이나 실, 심지어 벌레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 시작했을 때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럼 이 인공근육으로 한번 인공벌레라도 만들어서 살아있는 벌레하고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농담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걸 연구를 수행하던 김인호 박사가 실제로 산에 가서 자벌레를 잡아왔습니다. 인치웜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벌레하고 우리 인공근육으로 만든 인공벌레를 경준시켜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인공벌레가 3배나 빠른 속도로 기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공근육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인공근육 자벌레의 속도는 실제 자벌레보다 3배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육보다 17배 높은 작업 수행 능력과 운동 능력도 구현해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신체 강화 기술의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죠.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야기하는 지금, 인간의 신체가 더 뛰어나고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어떤 근력을 증강하는 관점 말고 이제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애인 또는 노약자분들입니다. 우리가 더 오랫동안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증강이라도 사람의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쪽의 기술이 발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체를 강화시켜주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지수양. 어릴 적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받은 후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계속 그것만 했어 오늘? 꽃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꽃 만들 수 있어? 아니 3일 동안 계속 만들어. 3일 동안 꽃만 만들어? 어려워서. 올해 농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제과제빵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지수양. 지금은 제빵학원을 다니며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꽤 재미있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그냥 잘.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모녀간의 대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처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절망적이었습니다. 돌 때쯤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말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병원에 가서 알게 됐죠. 그때 알게 됐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병원도 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뭐 역시나 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절망스러웠죠.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았던 지수. 병원에서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와우는 청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소리를 전달해주는 의료기기인데요. 우리의 귀는 외이와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을 포함하는 내이는 증폭된 진동을 전기신호로 전환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내이의 손상으로 소리를 잘 듣게 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수양처럼 내이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면 보청기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와우를 이식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에 마이크를 달고 수신 안테나를 머리 안에 이식하게 되는데요. 안테나에서 받은 음향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고 달팽이관 안에 심어진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어음처리기는 매일 착용해야 하는데요.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수양에게는 소중한 귀이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하는 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인공화호가 없었으면 저는 엄마랑도 소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준 인공화호. 하지만 인공화호 기술은 대부분 외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국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인공화호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 인공화호 기술. 2015년 창업한 이후 32개 채널의 인공화호를 자동 공정으로 개발해냈는데요. 전체 한 4개 정도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인공와우를 개발하고는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전극 기술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인공와우 시스템인 경우에 최대의 전극 개수는 22개에서 2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32개의 전극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인공와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인공와우는 여러 개의 전극이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전기신호로 변환될 때는 높낮이에 따라 여러 음역대로 나누어 각 음역 신호를 하나의 전극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인공와우의 경우 약 20여 개의 음역대로 소리 정보를 분리한 전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기업은 32개의 채널을 사용해 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소리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붙였던 전극 배열을 레이저 패터닝을 통해 전극과 와이어를 동시에 한꺼번에 성형함으로써 32개 채널까지 자동화를 통한 전극 배열을 만드는 공정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이를 통해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생겨난 겁니다. 인공와우의 전극이 배치되는 공간은 길이 약 35mm의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때문에 인공와우의 설계는 매우 촘촘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 정확한 형태와 크기로 가공하는데요. 인공와우는 머릿속에 이식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작동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체를 하기도 쉽지 않고 뇌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까다롭게 살펴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PBS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PBS 용액 자체가 저희 몸속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모사하고 있는 용액이기 때문에 제품화되기 전에 이제 담궈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를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 6개뿐입니다. 모두 외국 기업이죠. 하지만 이 기술은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기엔 꼭 필요한 이들에겐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술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지만 곧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뽐낼 날이 멀지 않았다 믿습니다. 전극 측면에서는 세계의 탑 티어에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채널 개수가 부족해서 소리를 조금 더 포기를 해야 했던 그런 환자들한테도 지금 저희 제품이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소리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나라 기준으로도 저희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 또한 품고 있습니다. 무선 신호를 이용해 소리 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우리 청각을 대신하는 것 이상의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공와우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와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들의 체내에는 첨단 IT 기기와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 기업은 최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선보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R 글래스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나 황반 변성증 환자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증이나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 안 보이는 시력을 저희가 AR 글래스의 카메라로 캡처한 후에 남아있는 시야 부분에 그 안 보이는 부분을 디스플레이해서 환자들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도록 AR 글래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시각장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의 경우 시각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고, 황반 변성증은 눈 조직에 황반이 발생하는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이 기업은 이 두 가지 시각장애에 대한 대안으로
AR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이미 대중들에게 소개되어 다양한 직업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이미 협소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스마트 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죠. 기업은 재치 있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AR 스마트 글라스 기술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에게는 가려졌던 시야를 확보해주고 황반 변성증 환자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이 AR 스마트 글래스의 진정한 강점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자 개발한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죠. 펌웨어를 통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환자의 시야를 좀 더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환자의 시야를 줌인 줌아웃 한다든지 밝기를 높임으로써 환자가 좀 더 명확한 시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줌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환자들이 보는 화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시력을 완전히 잃은 환자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말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시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전자눈이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를 삽입해서 시력을 다시 재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를 저희가 생체 적합하게 가공한 후에 망막 질환 환자들의 그 망막 부위에 삽입을 합니다. 이 기업은 시력을 보조하는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능을 거의 상실한 안구의 부분들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달성했다는데요. 안구 내부, 망막 위에 이식돼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직접 망막 위에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시각 정보를 오직 카메라에서만 얻게 된다는 것은 디지털 신호가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인간이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거나 오직 디지털 정보로만 이루어진 세계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다른 신체 강화 기술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감각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미래가 초연결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도시와 인간, 집과 살아가는 사람 등등의 경계를 잇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연결 기술을 구현할 실질적인 기술도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촉각 인식 프로세스를 최대로 모방하는 인공감각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또한 성공했는데요. 햅틱이라는 장치와 연동을 시켜서 이 손가락 끝에 착용하고 이 가상이나 원격 환경에서 오브젝트를 만졌을 때 그 힘을 피드백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데모는 이 가상 환경에서 물체를 파지하거나 그다음에 물체 형상을 느껴볼 수 있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의 딱딱한 물체와 그다음에 이 초록색의 부드러운 물체를 동시에 느껴보면서 각각이 서로 다른 힘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 같은 경우는 원형 테두리를 햅틱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여기 가상의 원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촉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술이었는데요. 이 놀라운 성과가 만들어낼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정밀하게 작동하는 센서는
인간의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 중 하나인 손끝에서 실제와 같은 촉감을 구현해 주는데요. 무엇보다 신경 신호의 패턴 학습을 바탕으로 한 인간 모사형 감각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고 꾸준히 성장한다면 멀리 있는 물체를 실제로 만져보는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기기 통신을 통해 눈으로만 보고 정보를 얻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기술은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줄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홈쇼핑을 예로 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쇼 호스트 분이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를 가지고 쇼핑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는 아마도 장갑 같은 거 끼고 실제로 코트가 있으면 코트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런 것들을 다 느껴보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올 수도 있겠죠. 보다 미세한 압력이라든지 보다 빠른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보완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력을 더 넓혀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고화질의 카메라, 고성능의 음향 장치와 연결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감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정보를 얻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런 세상이 진짜 가능할지 모른다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짜릿한데요. 사람이 어떤 이번에 코로나 환경에서도 결국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쉽게 인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약한 모든 기능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향상시킨다면 어떤 인류의 어떤 존속을 생명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역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과학기술을 통해 해답을 찾아왔고 때로는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으로 인해 삶의 방식뿐 아니라 사고도 바꿔왔습니다. 이제는 그 해답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감각을 확장시킴으로써 진짜 새로운 가능성을 과학기술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인류의 진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증강이라는 것은 그런 경계를 허무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활보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증강 기술, 신체 강화 기술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말이죠. 아직 영화 속 영웅이 입던 만능 수트나 특수안경 등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그 집약된 첨단 기술의 신체 강화 기술을 언급하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 기술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지를 뻗어가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